당신이 내 이름을 죽였으니 이제 당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62세 박종수는 병든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혼보다 쉬운 방법을 택했죠. 바로 아내의 사망 신고를 낸 것이었어요. 보험금까지 받아 새 아파트로 이사한 종수. 하지만 1년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죽은 아내의 목소리. 나는 죽지 않았어. 현관 앞에 놓인 국화꽃과 낡은 결혼 반지.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의문의 노파. 더운 날엔 죽순죽이 속을 비워준다고 하죠. 노파의 얼굴을 확인한 종수는 경악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죽었다고 신고한 아내 윤정이었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서 복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연 종수에게 어떤 천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박종수는 아침 일찍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죠.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윤정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희는 요즘 들어 많이 야위었습니다.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째였죠. 종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탁자 위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은퇴 후 시작한 보험 영업 수당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종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최미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미란아, 오늘 점심때 만날 수 있니? 종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란은 38세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보험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죠.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미란의 젊음과 활력이 종수를 매혹시켰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젊어진 것 같았죠. 반면 집에서는 병든 아내의 신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침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병원 가야 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종수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혼자 갈 수 있지? 정희의 눈에 서운함이 스쳤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침을 차려드릴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종수는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나는 일찍 나가야 해. 혼자 먹어. 그리고는 재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종수는 카페에서 미란을 만났습니다. 미란은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오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종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말이야. 미란은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하세요. 종수는 미란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어. 종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종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종수는 보험회사에 들렀어요.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당했어요. 종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정희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병원 다녀왔어. 정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뭐래? 종수가 무관심하게 물었어요. 상태가 좀 나빠졌대요. 항암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수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분이 위급하니 빨리 오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미란과 함께 있었어요. 지금 갈 수가 없어. 나중에 갈게. 종수가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미란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오빠, 부인분이 위급하다면서요? 괜찮아, 과장된 거야.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종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오후에 갑자기 악화되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종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정희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희가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CCTV를 확인해봐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수색을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정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로 봐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종수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또 며칠이 지나자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정희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의아해했어요. 사체는 어디 있습니까? 화장했어요. 종수가 거짓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이 처리되었어요. 정희는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보험금 신청도 곧바로 했어요. 정희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에서 거액의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종수는 그 돈으로 미란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번화가에 있는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오빠, 여기 정말 좋아요. 미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종수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첫날 밤 종수와 미란은 샴페인을 마시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 앞 바닥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걸까? 종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미란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누가 장난을 치나요? 종수는 국화꽃을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그날 밤부터 종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나타나서 자신을 원망하는 꿈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였어요. 꿈속에서 정희가 말했어요. 종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반복되었어요. 며칠 후 또다시 현관문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꽃과 함께 작은 쪽지도 있었어요. 죽은 자는 평안하지 못하다. 쪽지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종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종수의 새로운 생활은 겉보기엔 화려해 보였어요. 하지만 속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보험금으로 명품 가방과 옷을 사들이며 변해갔어요. 오빠, 이번엔 이 목걸이 어때요? 미란이 비싼 보석을 목에 걸고 물었습니다. 종수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 2천만 원이나 하잖아. 미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쓰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미란의 태도가 점점 건방져졌습니다. 종수를 무시하는 말투로 바뀌었어요. 오빠도 옷 좀 제대로 입으세요. 너무 촌스러워서 같이 다니기 부끄러워요. 미란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종수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녀 없이는 외로웠거든요.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도 미라는 점원들에게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이거 더 비싼 걸로 없어요? 점원이 당황하며 다른 제품을 가져왔어요. 미라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비싼 게 좋네요. 종수는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를 내밀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수가 투자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사기꾼에게 속아 거액을 날린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대리님? 투자금 회수가 언제 가능한가요? 종수가 전화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종수는 다른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이미 텅 빈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만료되어 있었어요. 종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미란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어. 미란이 화장을 고치던 손을 멈췄어요. 뭐라고요? 설마 농담이겠죠?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야, 완전히 사기를 당했어. 미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명품도 못 사고 이런 생활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종수는 당황했어요. 다시 일하면 되잖아. 보험 영업이라도 열심히 하면.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62살 노인이 무슨 일을 해요? 누가 늙은이한테 보험을 사겠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미라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처음부터 오빠를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늙고 가난한 남자와 뭘 하겠어요? 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부터 미라는 종수를 더욱 차갑게 대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관리비 납부가 3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수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곧 납부하겠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수군거렸습니다.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 집 죽은 부인 시장에서 봤다던데 302호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505호 아저씨가 답했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장에 있어? 하지만 저도 분명히 봤어요. 뒷모습이긴 했지만 똑같더라고요. 302호 아주머니가 고집했습니다. 종수는 이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정의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죠? 불안한 마음에 종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1년 전 정의가 실종됐던 그 병원이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1년 전에 실종된 환자 있잖아요. 윤정이라는 분인데 그 후 소식이 있었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행방불명이에요. 경찰에서도 수색을 중단했고요.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종수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찝찝했어요. 혹시나 해서 동사무소도 가봤습니다. 윤정이 사망신고 확인 좀 해주세요.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작년에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장 처리까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공식적으로는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종수의 불안감은 계속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쳤어요. 문득 주민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정의를 봤다는 말이요. 종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또다시 현관 앞에 이상한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국화꽃과 함께 낡은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종수는 손이 떨렸어요.
이 반지는 정희가 끼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까지 동일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대체 누가 이런 걸 가져다 놓는 거야? 종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라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요. 종수는 혼자 거실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2병을 연달아 비웠어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또 악몽을 꿨어요. 정희가 피투성이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왜 나를 죽였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희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종수는 꿈속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서 지워졌어요. 정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종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란이 큰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종수가 물었습니다. 미란이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오빠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종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미란이 비웃었어요. 돈도 없는 늙은이와 뭘 더 하겠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그리고는 종수의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도 가져갈게요. 어차피 제가 쓴 돈이니까요. 종수가 소리쳤어요. 그건 내 돈이야. 미라는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오빠 돈이었죠. 지금은 제 돈이에요. 그리고는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종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게 하루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도 돈도 미래도 없었어요. 절망감에 빠진 종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어요. 어느새 시장 골목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 노점상들이 저녁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구석에서 죽순죽을 파는 노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들어 종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종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노파의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노점상 노파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종수는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죽순죽을 팔고 있었어요. 할머니, 죽순죽 한 그릇 주세요.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들어 종수를 바라봤어요.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운 날엔 죽순죽이 속을 비워준다고 하죠. 노파의 말이 묘하게 들렸어요. 속을 비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종수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대답 대신 죽을 떠서 내밀었어요. 많이 드세요. 몸이 아픈 분 같은데. 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냥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노파가 말했어요. 종수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이 이상했어요. 쓴맛이 강했습니다. 이 죽 맛이 좀 이상한데요? 원래 이런 맛인가요? 노파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쓴 게 몸에 좋아요. 독을 빼주거든요. 종수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을 내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수는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렸어요. 배가 비틀어지듯 아팠습니다. 화장실을 오가며 진땀을 흘렸어요.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네요. 술을 많이 드시나요?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는데요. 종수가 답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시민성 간 손상 같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어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충분히 쉬세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목소리 같았어요. 나는 죽지 않았어.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종수는 잠에서 깨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환청인가 싶어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요즘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죽은 사람의 목소리 같은데. 종수가 의사에게 털어놨어요. 스트레스성 환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일이 있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종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요.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써줬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왜 나를 죽였어? 매일 밤 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종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파트 생활도 어려워졌어요. 미란이 가져간 돈 때문에 관리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종수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어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전세방을 구했어요. 원룸에 가까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이었어요. 종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밖 화단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도? 종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국화는 정의와 관련된 상징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교회 집사였던 친구 정만호였습니다. 종수야, 오랜만이다. 만호가 인사했어요. 종수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너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교회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 만호가 말했습니다. 종수는 짜증이 났어요. 나한테 무슨 용무야? 정의 이야기를 들었다. 만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인을 그렇게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는 게 말이 되냐? 만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것도 부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종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 일에 끼어들지 마.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야. 만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종수가 소리쳤습니다.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만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종수는 문을 쾅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무슨 하늘의 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만호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였습니다. 어젯밤 퇴근길에 트럭에 치여 즉사했다고 했어요. 종수는 멍하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조문을 마치고 조물록을 보는데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에게 하늘은 엄하다.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요? 종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모르는 척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종수는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만호의 죽음이 자신과 관련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제 만나서 싸운 다음 날 바로 죽다니.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부터 종수는 매일 시장을 찾았어요. 노파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노파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죽순죽을 팔았습니다. 고객들과 이야기할 때는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종수는 가까이 가서 들어보려 했어요. 노파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종수를 쳐다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죽순죽 드실 거예요? 종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또 찾아갔어요. 노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종수는 며칠째 노파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노파의 행동 패턴이 보였어요. 매일 오후 4시쯤 죽순죽 장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노파가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면서 노파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노파는 눈치채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종수는 재빨리 다가가 쪽지를 주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이 내 이름을 죽였으니 이제 당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글씨가 정의의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종수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정의는 분명히 죽었는데. 종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노파를 쫓아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잠깐만요. 종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노파는 이미 시장 골목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뛰어서 따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골목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마치 일부러 종수를 따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종수가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노파는 사라져 있었어요. 어디 갔지?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종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노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막다른 곳이었어요. 달리 나갈 곳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종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환상을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주머니 속 쪽지는 분명히 실제했어요. 다시 꺼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정의의 글씨였어요. 종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층까지 올라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전세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 바닥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가져다 놓은 걸까? 종수는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서류 한 장이었어요. 종수는 그 서류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망신고서 복사본이었어요. 신고인은 윤정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종수가 소리쳤어요. 사망신고서에는 종수가 어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어요. 하지만 종수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야. 아니면 가짜 서류거나. 종수는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서류는 공식 양식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종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에서 깨어나면 돼. 종수는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픔이 느껴졌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종수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 그리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종수는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의식을 찾으셨네요. 어떻게 여기에? 종수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도로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행인이 발견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종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집에서 쓰러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도로에 있었을까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실신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종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좀 더 안정을 취하시고 내일 퇴원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말하고 나갔어요. 종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을 둘러보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벽에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쪽지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은 이제 쉴 때가 되었다. 쪽지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종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여기 이 꽃하고 쪽지는 뭐예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꽃이요? 쪽지가 뭐라고요? 분명히 거기 있는데. 종수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혹시 환각을 보시는 건 아닌가요? 종수는 다시 벽을 봤어요. 국화꽃과 쪽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나만 보이는 건가? 간호사가 나간 후 종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병원 가운을 입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종수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기 환자분,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종수의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수는 공포에 질렸어요. 설마 정말로 내가 죽은 건 아니겠지? 사망신고서가 진짜였나? 종수는 병원을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응급실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사람들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종수와 부딪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못 본 척하는 것 같았어요. 종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나는 죽은 건 아닐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 종수는 길가 상점에 들어가 봤어요. 사장님, 여기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종수가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종수는 거울을 찾아봤어요. 상점 구석에 작은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에는 종수의 모습이 비쳤어요. 적어도 모습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병든 사람 같았어요. 종수는 상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정말로 자신을 못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모습은 보였지만 뭔가 실체감이 없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종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파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어요.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죽순죽 파는 할머니 아세요? 언제부터 장사하셨는지 궁금해서요. 한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할머니요? 1년 전부터 나오셨어요. 처음엔 말도 없고 조용하셨는데 1년 전이라고요?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종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작년 봄쯤이었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상인이 애매하게 답했어요. 종수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CCTV 영상을 보고 싶은데요. 직원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시길래요? 도난 당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종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는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종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시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어요.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슬쩍 경찰관 옆에서 화면을 봤어요. 노파가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종수는 경악했어요. 화면 속 노파의 얼굴이 분명히 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야위긴 했지만 틀림없었어요. 정의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종수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접수 담당 경찰관이 물었어요. 어떤 신고인가요? 제 아내가 살아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종수가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정이요. 작년에 사망 신고했는데 사실은 살아있어요. 종수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정희 씨는 이미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사망 신고를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고요. 종수의 말에 경찰관이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본인이 사망 신고를 하셨으면서 왜 지금 와서 살아있다고 하시나요? 설명이 복잡해요. 일단 확인해 주세요. 종수가 간청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종수는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어요. 다른 경찰관들도 종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또 왔네. 자꾸 죽은 부인이 살아있다고 우기는 분이에요. 경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종수는 경찰서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통지서가 있었어요. 전세방 퇴거 명령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전세금을 사기친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종수는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전세 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득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종수는 위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 같았어요. 2주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종수는 절망적이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란이 해외로 도망쳤다는 거였습니다. 종수의 돈을 모두 가지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도 집도 사람도 모두 사라졌어요. 종수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정의가 다니던 교회 뒤편에 있는 납골당이었어요. 정의의 위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납골당은 조용했어요. 몇 개의 위패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의의 위패를 찾았어요. 윤정의 영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위패 앞에 살아있는 국화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시든 꽃이 아니라 생생한 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 꽃이 피어 있을까? 종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정희에게 너무 잔인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당신이 내 자리에 앉을 차례예요. 종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파가 서 있었어요. 시장에서 죽순죽을 팔던 그 노파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종수가 물었어요. 노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는 죽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당신도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와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종수가 당황했어요. 노파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됐으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종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노파의 목소리가 점점 정의와 비슷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당신 차례예요. 종수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온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정의야? 정말 너야? 종수가 간신히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을 듣기 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종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니 다시 병실이었어요.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떻게 또 병원에 왔을까? 몸을 일으키려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깨어나셨네요. 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창가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실루엣만 보여서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간호사님인가요? 종수가 물었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수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정이었습니다. 노파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정의의 모습이었어요. 변장도 없이 단정하고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의야? 정말 너야? 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종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병원에서 실종됐다고 했는데. 정의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날 죽였기에 나도 세상에선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내가 진짜 죽은 줄 알았어. 종수가 변명했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제출한 사망신고서 때문에 제 모든 신분이 말소됐어요. 주민등록도 없어지고 건강보험도 끊어졌죠. 종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어요. 정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요. 불법 체류자처럼 숨어서 살았어요. 그게 시장의 노파였구나. 종수가 중얼거렸어요. 네, 매일 당신을 지켜봤어요. 정의의 눈에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새로운 여자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죠. 정의야, 미안해. 정말 몰랐어. 종수가 울먹였어요. 나는 내가 정말 죽은 줄 알았다고. 정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신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으니까요. 종수는 정의의 관대함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용서해줘, 정의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줘. 정의가 고개를 돌려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요. 그건 내가 다시 정정하면 돼. 종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망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살아있다고 신고하면 되잖아. 정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기록이 삭제됐어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죠. 종수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뭘 해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정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해요. 무슨 대가? 종수가 물었어요. 정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가 겪은 고통을 살아서 느껴야 해요. 세상에서 지워지는 고통을요. 정의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종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정의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세요. 가지마. 정의야. 종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의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이제 우린 같은 세상에 살지 않아요. 정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종수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둘러봤지만 정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간호사님, 종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를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종수를 못 보는 것 같았어요. 여기요. 저 여기 있어요. 종수가 손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간호사실로 달려갔어요. 방금 제 병실에 온 여자 보셨어요? 30대 여자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종수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종수는 간호사실 컴퓨터를 봤습니다. 자신의 입원 기록을 찾아봤어요. 화면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박종수 사망자, 면담자 윤정의 사망자, 면담 내용 사망자 간 대화로 기록 불가. 종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나는 살아있는데. 다른 환자들도 종수를 못 보는 것 같았어요. 종수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돌아다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종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종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해도 택시기사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종수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종수를 무시했어요.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야 정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정희가 겪었던 고통이 이런 거였구나. 세상에서 지워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종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죽은 사람이 된 거였어요. 종수는 병원에서 나온 후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에 갔어요. ATM기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해당 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계좌가 폐쇄되어 있었어요. 은행 창구로 갔습니다. 제 계좌가 왜 없어졌죠? 직원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종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여기 있다고요. 종수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종수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했어요.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도 종수를 못 봤어요. 기계로 발급받으려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다고 나왔어요. 이럴 수가 없어. 분명히 살아있는데. 종수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공중전화로 보험회사에 전화했어요. 보험금 환수 통보를 받았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상담원이 답했습니다. 고객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박종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종수가 번호를 말했지만 상담원이 말했어요. 해당 번호로 가입된 보험이 없습니다. 보험금도 지급된 적이 없고요. 그럴 리 없어요. 작년에 아내 명의로 받았다고요. 종수가 항변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와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사라졌어요. 자신의 존재 증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종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종수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마치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종수가 누군가에게 부딪혀도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 본 것처럼요. 버스에 타려고 했지만 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손을 흔들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종수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아니,
이제는 집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세방에 도착하니 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세입자 연락 두절로 인한 강제퇴거 안내. 집주인이 자물쇠를 바꿔버렸습니다. 종수는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주세요. 제가 세입자예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종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종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신분도 재산도 집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된 거였어요. 종수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걸어도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누구도 종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배가 고팠지만 음식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카드도 안 됐거든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집으려 했지만 점원이 보지 못했어요. 마치 물건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점원이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종수는 포기하고 나왔어요. 이제야 정의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상태로 살았다니. 어떻게 견뎠을까? 종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의가 죽순죽을 팔던 그 자리였어요. 노점은 그대로 있었지만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김밥을 팔고 있었어요. 정의는 어디 갔을까? 종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노점 한쪽에서 작은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죽은 자도 사랑을 배워야 산다. 손글씨로 적힌 문구였습니다. 정의가 남긴 메시지 같았어요. 종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수가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정의에게 너무 잔인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종수 주변을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종수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정의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종수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다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종수는 비를 맞으며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종수의 손 위로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비에 젖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종수는 국화꽃을 바라봤습니다. 정의가 보낸 마지막 선물 같았어요. 정의야, 정말 미안해. 종수가 속삭였어요. 주머니에서 사망신고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다녔던 거였어요. 종수는 그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가 쉽게 찢어졌어요. 조각조각 찢어서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밝아졌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에서 정의의 모습이 보였어요.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사라졌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종수는 알았어요. 정의가 이제 진정으로 떠났다는 걸,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어요.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장사 준비를 했어요. 그런 시장 한켠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노파가 죽순죽을 팔던 그 자리였어요. 지금은 아무도 장사하지 않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피어나 있었습니다. 작년 봄에 처음 피었던 국화였어요.
신기하게도 매년 같은 자리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국화를 신기하게 여겼어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자라났거든요. 물을 주는 사람도 없는데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국화 옆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국화에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물뿌리개로 정성스럽게요. 이 남자가 바로 종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종수와는 많이 달랐어요. 교만함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종수는 매일 아침 이곳에 왔습니다. 국화에 물을 주고 주변을 정리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물을 다 주고 나서 종수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결혼 반지였습니다. 정이가 끼던 그 반지였어요. 종수는 그 반지를 국화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었어요. 정이야, 오늘도 왔어. 종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내가 좋아하던 봄날이야. 국화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수는 잠시 국화를 바라본 후 일어났어요. 이제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종수는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종수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배식 등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어요. 안녕하세요. 종수가 다른 봉사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어요. 종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요. 종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부터 했습니다. 그릇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종수는 그분들께 밥을 떠드렸어요. 많이 드세요. 종수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수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그냥 봉사하러 왔다고만 했어요.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그런 게 편했어요. 과거는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고민 상담도 해드렸어요. 예전에 종수라면 귀찮아했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종수는 다시 시장으로 갔어요. 국화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의 시장은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상인들이 집에 갔거든요. 국화 앞에 도착한 종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올려놓았던 결혼반지 위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석양 햇살에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무지개 빛깔로 반사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종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소. 종수가 속삭였어요.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하얀 비둘기였습니다. 국화 위에서 한 바퀴 돌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종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의가 평안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 상인들을 만났어요. 오늘따라 국화향이 진하네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봄이라서 그런가.
다른 상인이 답했어요. 종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오늘은 국화향이 짙었어요. 바람을 따라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종수는 작은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월세 15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수당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걸 바라지 않았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종수는 작은 액자를 봤어요. 정희와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추억이었어요. 종수는 그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고마웠어. 내일도 또 갈게. 사진 속 정희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종수는 그 미소를 보며 잠들었어요. 평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종수는 어김없이 시장으로 갔어요. 국화는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종수는 오늘도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